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 제안을 거절했던 축구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마르코 로이스입니다. 2013년 마르코 로이스는 한동안 이적 시장의 한 매물이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구단은 맨유. 맨유는 중원 강한의 적임자로 로이스를 점찍어 영입에 착수합니다. 결과는 실패였죠. 루이스 바날 감독이 직접 그에게 전화까지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맨유는 줄곧 1년 동안 러브콜을 보냈지만 루이스는 완고했습니다. 9위는 사비 에르난데스입니다. 1998년 데뷔 후 줄곧 바르셀로나에서 헌신했던 사비는 2007년 퍼거슨 감독의 부름을 받습니다. 2007-2008 시즌 데뷔해 전력 보강 및 스포츠 긱스 등 노장 선수를 대체할 젊고 신선한 선수를 노렸고, 이 가운데 사비 에르난데스를 최적의 카드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비는 2007-2008 시즌 끝난 후 맨유로 이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펩 거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면담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사비는 내 자리가 있냐는 질문에 펩은 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비는 유로 2008부터 만개했던 상황이라 펩은 사비를 반드시 잡아야 했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사비는 바르사에 남기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8위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2015년 여름 맨유의 바날 감독은 마샬 다르미안, 슈바인슈타이거, 슈나이덜린을 영입했지만 토마스 밀러까지 품고 싶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과 브라설로 이적설의 수면 위로 떠오른 밀러를 잡기 위해서 1,000억에 달하는 돈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5세로 한창 창창했던 밀러는 맨유의 이적 제안을 거절합니다. 일찌감치 타겟으로 삼았던 일카의 균도간이 도르트문트와 재계약에 성공했고, 밀러 역시 거절 의사를 밝히자 슈나이덜린, 슈바인슈타이거 영입으로 중원 보강을 끝내야 했고,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7위는 앨런 시어러입니다. EPL이 낳은 최고의 스타 시어러는 맨유에 입단을 할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를 모두 거절한 바 있습니다. 시어러는 과거 사우스햄튼과 블랙번 로버스에서 활약했던 시절, 그리고 뉴캐슬 입단 후에도 맨유의 퍼거슨 감독의 적극적인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그의 선택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닌 블랙번 로버스와 뉴캐슬이었습니다. 블랙번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후 꿈에도 그리던 고향팀 뉴캐슬에서 뛰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맨유에서 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동안 맨유가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고향팀에서 클럽 역대 최다골 신기록을 세우는 등 뉴캐슬과 함께하면서 얻은 것들도 중요하다고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6위는 카림 벤제마입니다. 벤제마가 리옹에서 뛰었을 무렵 맨유와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퍼거슨 감독은 크게 매료되었고 어린 벤제마를 맨유로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벤제마에게 2가지 제안이 옵니다. 맨유와 레알이었죠. 벤제마는 리옹 회장에게 찾아가 떠나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칩니다. 벤제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고 있었죠. 맨유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벤제마가 레알에서 뛰는 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레알이 462억으로 데려갔으니 맨유가 500억 이상은 제시했을 거라는 게 당시 얘기였습니다. 당시 호날두의 이적으로 맨유는 1,000억 이상이 넘는 돈을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유는 2009년 여름 이적장에서 1순위 벤제마를 놓쳤고 2순위 리베리 영입에 실패합니다. 3순위였던 안토니오 발렌시아는 다행히 영입에 성공했죠. 5위는 아리언 로벤입니다. 맨유의 로벤 짝사랑은 꽤나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로벤은 20살이었던 2004년 올드 트래포드와 캐링턴 훈련장에 방문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2014년에도 시도했죠. 여러 선수들과 연결되었지만 무성한 소문에 비해서 부실한 성과로 실망만 거듭하고 있었던 맨유. 이런 가운데 맨유는 로벤의 영입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로벤의 영입은 시즌이 끝난 뒤 바날 감독의 부임 소식이 들리자마자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벤은 맨유는 내 옵션에 없다, 미넨이 날 판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일축합니다. 애슐리 영과 톰 클레버리 등의 팀 미드필더들이 극심한 부진을 보였기에 로벤 영입을 통해서 이를 상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지만 이는 물거품이 됩니다. 4위는 토니 크로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도 맨유에 갈 뻔했습니다. 2014 월드컵이 열리기 전부터 맨유는 크로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죠. 협상 또한 매우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4월쯤 돼선 팀 동료들에게 이적을 이미 말했고 공식 인터뷰에서 내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크로스의 이적료가 356억이었으니까 크로스가 맨유에 왔다면 축구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달 뒤 에이전트가 크로스에게 연락해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알이 등장했을 때 맨유는 관심 아래로 내려갑니다. 당시 독일 대표팀의 감독 레브 감독은 크로스에게 레알로 갈 거냐고 물어봤고 월드컵 기간 때 레알과 협상하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스 영입을 자신했던 바날 감독은 일순간에 망부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에스 감독에서 감독이 교체가 된 것도 이유가 컸습니다. 3위는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2015년 여름 맨유 팬들은 라모스 영입 가능성에 크게 흥분했습니다. 라모스는 레알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불만을 느끼고 2015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행선지도 맨유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페레즈 회장도 라모스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의 중국 투어 현장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해명과 설득에 나섰고 재계약안도 제시합니다. 결국 맨유 이적설은 단순한 설로 끝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언론들은 페레즈 회장이 라모스의 맨유 행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라모스는 레알과 재계약에 서명을 했고 라모스가 레알 마드리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맨유를 이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깔렸습니다. 2위는 가레스 베일입니다. 맨유는 2015년 2,50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현금을 장전 중이었고 베일이 영입 선상에 올라왔습니다. 레알과 라모스 이적 얘기를 나누던 중 베일의 이적 이야기가 슬쩍 흘러나온 것입니다. 페레즈 회장은 이때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이후에도 베일에 대한 맨유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866억으로 베일 바란 2명을 모두 품으려고 했습니다. 베일은 레알에서 당시 준수한 기록을 남겼음에도 팬들은 베일의 부진에 실망감을 느꼈고 이적을 원했습니다. 바란 역시 라모스, 페페에 비해 가려져 있는 출전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레알 구단과 선수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2007년 웨일즈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을 때 긱스의 맨유 이적 요청도 있을 법했지만 긱스는 이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고 당시 베일은 맨유의 이적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토트넘을 선택합니다. 1위는 호나우지뉴입니다. 호나우지뉴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뻔했습니다. 2003년 맨유가 호나우지뉴와 구당을 찍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죠. 퍼거슨 감독은 지뉴의 영입을 확신하고 있었고 프리시즌 중 등번호까지 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꾸고 바르셀로나와 계약합니다. 맨유 이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지만 48시간 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산드로 로스의 바르셀로나 부회장이 지뉴에게 연락해 만약 내가 회장이 된다면 바르사로 오겠냐고 물었고 지뉴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퍼거슨 감독도 지뉴가 파리를 떠나기 한 달 전 찾아와 설득에 성공했지만 맨유의 단장 캐년이 30억을 깎으려다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어머거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기술적으로 완전 무결한 선수로 마라도나조차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던 유일무이했던 존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